아, 손흥민이 100골 넣었나요? 네. 오늘 브라이튼의 그 미토마라는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아, 미토마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볼튼에서 그때 볼튼하고 브라이튼 지금 현재 순위가 좀 비슷했는데 그 이청용 보는 느낌이었어요. 설기현이 아니라 이청용. 설기현도 잘했었는데 어, 이청용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예. 이청용이 그때 이제 소녀슈 뭐 이래가지고 이제 했지만 그때 정말 날라다녔거든요. 예, 다치기 전까지. 미토마가 올 시즌에는 잘할 것 같은데 좀 주목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 일본 선수라고 나서 질투하는 거 아니고 정말 잘해요. 예. 그 미토마 이 친구가 2년째 징크스를 넘길 바랍니다. 이청용은 2년차 징크스 뭐 이런 것들. 지금은 이제 상대 선수들이 이제 미토마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들이 근데 이제 이번 시즌 마치면 첫 시즌은 뭐 이렇게 되지만 김민재 선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음 시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년에도 만약에 잘하면은 미터와도 B클럽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인드라가 바라던 콘테 드디어 사임했잖아요. 인드라가 그냥 딱 잡자. 제가 안 본다 토트넘. 그렇게 됐고 지금도 그 코치가 콘테 코치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이제 제가 볼 때는 다음 시즌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감독이 오든 저는 이제 냉정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크서클님 어서 오세요. 각도님 어서 오세요. 어쨌든 손흥민 선수는 스탯은 진짜 기가 막히게 경기력이 나빠도 스탯은 쌓는 친구예요. 손흥민 선수는 그런 친구야. 스탯은 기가 막히게 쌓여. 이왕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축구 얘기했으니까 잠깐 더 조그만 얘기하면은 이번에 축협 무슨 뭐 서면파동 있었잖아요. 이 정명규 라인이 반개 라인 아닙니까? 왕회장 반개 라인인 정문규가 정세영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왕자의 난 때 기아하고 합칠 거냐 아니면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정세영이 물러나는 양상이 됐죠. 그러고 나서 정몽규가 이제 야심차게 축협을 맡아가지고 전북을 키웠죠. 축구단 전북을 키웠고 나름대로 이제 뭐 호남의 베이스를 두고서 지난 자유파시 문전비 파시 정권의 연을 대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문전비 옆에 있다 보니까 문전비 벼락을 맞아가지고 광주 아파트 공사인가 무르르 무너졌죠. 처음에는 무슨 엄청나게 뭐 이렇게 영업 취소한다 하지만 유야무야 됐잖아. 유야무야 됐고 이번에 사면도 결국은 반정미당 하던 자유파시즘 반정미당 방식대로 한 거예요. 말하자면 언론의 욕을 먹더라도 자기 사람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차피 이번에 정몽규가 대한축협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걸 자기가 직감한 거야. 직감했을 때 얘가 정몽규가 썼던 방식은 문전비가 쓰는 방식처럼 축협의 야당으로서 어차피 야당이 되니 지금 여당이지만 야당으로서 곳곳에 알박기를 시도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엄청난 사면 파동을 일으킨 셈이죠. 이 와중에 불똥이 이제 튀겨가지고 본의 아니게 김민재 선수와 손흥민 선수 간의 알력 뭐 이래가지고 그게 무슨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 왜 이제
손흥민 개인 트레이너 그 문제로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쪽을 지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그 정몽 잘됐다 이 건수를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부풀리기를 했다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손흥민, 손흥정 이분들이 그 일찍 정치적인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김민재 선수도 휘둘렸다.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는 서로 좋아요 하고 해결이 됐죠. 근데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정몽규 건은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인드라가 붉은 악마 이론가였고 대한 축협회가 가서 막 또 항의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론가고. 그래서 좀 이 축구협회 사정은 좀 알아요, 속사정을. 그래서 이제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는데, 어느 저기 스포츠 협회에 다 여야가 있어요. 지금 지금 그 정몽규도 확실하게 자유파시 반정미당의 그 라인을 탔기 때문에 얘가 지금 알박기를 한 겁니다. 여론에 알박기를 했고 욕을 먹더라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엠빙신 라인이 있어요. 저는 정환이 좋아하지만 정환이가 본의 아니게 엠빙신 해설위원이기 때문에 그쪽 라인 탔고, 전 차범근 감독 좋아하잖아요. 차범근 라인도 그쪽에 엠빙신 해설위원 했고, 그다음 이제 KBS 이제 거기 엠빙신 라인 따라 가지고 또 이제 그 축협 유튜버들도 라인이 다 있어요. 뭐 서영욱 이런 애들 라인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축협에서 문제가 있으면 얘가 야당이야 막 비판할 텐데, 지가 여당 라인 탁 탔기 때문에 비판을 못해. 그래서 욕을 먹었어요, 서영욱이. 그래서 엠빙신 라인이 있고요, KBS 일부 라인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딱 있고, 내가 천수 좋아하는 게 천수가 그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냥 차범근이나 박지성이나 뭐 정환이, 뭐 이영표 다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 좋아해요. 이 사람 벌써 동국이 이런 애들 다 좋아합니다. 제가 조원이 다 좋아하는데 애들이 머리가 부족해가지고, 축구 머리는 있는지 몰라도 이런 정치 머리는 좀 부족하죠. 자, 그렇게 하고 주사님 구독 고맙습니다. 이 정도라고 축구 얘기 그만할게요. 뻑가는 좀 아무거나 막 하지 말고 좀 더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면 축구 팬들은 다 알아요. 그렇게만 얘기만 듣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704의 억설타임즈쇼 2023년 4월 8일 인월리 용서하지 않겠다 제국 문전비 반쪽 노면 VOA 성렬형 한동원 세훈형 원희룡 아침한개 김빈선 젊은 시각. 딱 한마디만 할게요. 이 정몽규 그 친구는 경영 자질이 없다. 이게 딱 잘라 말하겠습니다. 기대가 안 된다. 그냥 샌님이다. 어떤 경영 마인드가 없다. 이렇게 저는 딱 잘라 말하겠습니다. 그런 친구가 축협 지도자나 어떤 기업을 맡아서는 기업이 망합니다.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경영은 정치가 아닙니다. 자, 종교, 역사, 사회문화 5집으로 별다리 유니버스, 시안 파블로, 천재견 사오리, 휴먼 스토리, 홍수환 브레드, 여느 나라에서 온 플로라, 극도전략 뻑가 안달과학, 인간 의자, 불꽃받침 지민, 루노 라쿠스 벽속의 빈틈 니키, 이런 제목이고요. 간만에 시 한 편 즉석해서 써봤습니다. 이건 정치권에 정치할 때 얘기하고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문피아 소설, 요즘 흥미롭게 읽고 있는 문피아 소설 3편, GM 숙종 세상을 즐기다, 소빙하기 경신대기군 시기. 주인공이 숙종으로 빙의했는데 주인공이 게임 시나리오 작가라는 설정을 풀어가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썼어요.
특히 이 시기에 성자라고 불리던 누구냐, 대표적인 성리학자 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친구를 어떻게 다루나 뭐 그런 거 설정. 매일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흥미롭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게임 마인드의 중세 현대인, 인물 묘사력이 뛰어나다. 하드 폭발. 이 친구 필력이 좋습니다. 중세 이태리 독일상을 게임 판타지에 적용한 듯 필력이 괜찮습니다. 인물 묘사력, 심리 묘사력이 굉장히 좋아요. 너무 굉장히 뛰어나서 여성 작가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만큼 심리 묘사에 굉장히 장점이 있다. 그다음에 피지컬로 다이먹는 중세생각. 제목이 안티예요. 제목이 안티. 이런 흔하빨린 양산형 제목이어가지고 처음에는 읽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리번 선생, 또 무슨 옛날에 무협지 많이 읽은 사람인가 해가지고 했더니 전문 작가는 아니래요. 필력이 나쁘지 않아요. 모처럼 인드라가 유료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이 친구가 작가가 여러 가지로 밀리터리 전쟁사나 여러 가지 동성 전쟁사를 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친구로 보입니다. 네. 역사를 조금 아는 친구예요. 이 친구도 공통점 있죠. 세 가지 다 나름대로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필력이 좀 괜찮은 친구들을 인드라가 선호합니다. 참고로 물론 관점이 좀 참신해야 되겠죠. 그 다음 니키. 이 친구가 정말 스타성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술 도구를 또 이렇게 출시를 했어요. 이 상업성과 흥행 어떤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예능감이 아주 뛰어난 친구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별다리 유니버스. 그래서 네덜란드와 벨기에 종특 특집. 인드라가 별다리 유니버스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획물이죠. 그래서 네덜란드와 벨기에. 제가 이제 배낭여행 때 다른 사람들은 쓱 지나간다는데 저는 벨기에에서 2-3일 지냈고, 그다음 네덜란드에서도 2-3일 지냈죠. 그래서 역사가 깊은 유럽 역사에서 굉장히 역사가 깊은 저지대 이고요. 1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가 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벨기에입니다. 벨기에에 관련된 인드라의 국유본론에서 벨기에를 특히 강조한 바 있죠. 이게 로스차일드 가문과 연관이 깊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벨기에 분단. 분단이니까 원래 이제 네덜란드 땅이었는데 네덜란드에서 벨기에로 이렇게 나눠지고, 또 벨기에가 북쪽은 네덜란드고 남쪽은 또 프랑스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국제 지정학 그러한 면들 그래 되고, 그리고 또 벨기에 축구 대표팀이 붉은 악마죠. 한국 대표팀도 붉은 악마, 벨기에도 붉은 악마. 그래서 이제 벨기에란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벨기에는 오줌 싸개 동생 브뤼셀 하면 또 오줌 싸개 동상 그런 게 떠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벨기에 하면 맥주죠. 여러분 이제 세계 최대 그 맥주 수출국이 벨기에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가 아니라 벨기에. 보통 뭐 맥주 하면 독일 맥주, 뭐 체코 맥주 그러는데, 제가 이제 가면서 다 이제 맥주 배낭여행 때 마셨는데요. 벨기에 맥주도 맛있습니다. 벨기에 맥주가 벨기에 사람들이 자랑할 만큼 맛있고, 그 다음에 벨기에 이쪽에서 자랑하듯이 그 지역 현지에 가서 먹는 수도원 맥주.
수도원들이 할 일 없잖아. 그래가지고 수도원에서 포도주 만들고 맥주 만들고 막 거기 또 백에서는 맥주를 만들었나 봅니다. 어쨌든 그런 맥주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 더 얘기했네. 네덜란드 하면은 그 총각들이 그러니까 총각들 설레게 하는 여기는 대마초도 합법화된 지역이고, 그다음에 성매매도 합법화돼 가지고 성매매 근로자들이 세금 다 내죠. 보험 다 되고. 이제 저는 딱 그 지역을 모르고 지나갔는데 막 커다란 여성이 가슴을 드러냈어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커요. 내가 처음 봤어요. 그렇게 큰 가슴은. 그걸 내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흔들어.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막 이렇게 됐어요. 내가 그냥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진짜. 지나가는데 확 흔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취향은 아니어가지고 오히려 쪼그라들었어요. 저는 겁을 먹었습니다. 무서워가지고. 무서웠어요 진짜.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리고 대마초도 거기 길거리에 헬렐레 거리면서 지나갑니다. 커피숍이라는 데 들어가지 마셔요. 커피숍에서 대마 팝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다른 나라로 갈 때는 기차 타거나 버스 타거나 그러면은 검문 검색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에서는 대마가 합법화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금지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동양인 같은 경우는, 서양인들은 잘 이렇게 단속을 잘 안 하는데 동양인 같은 건 혹하잖아. 그래서 특히 동양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문 검색을 좀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안 파블로, 이 친구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 한번 이제 다른 데서 나와서 왜 자기는 이렇게 외국인 전문으로 이런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하게 됐나. 하다 보니까 이게 재미있고 돈도 되니까 한다, 이렇게 한 거죠. 참고하시고. 재밌는 친구예요, 저 친구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거 어느 나라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어떤 인도나 이쪽이 히말라야 산맥 근처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오지 마을이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오지 마을. 사람이 얼마든지 이런 데서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계단이 거의 인드라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지난번 화요일날 방송을 쉬었죠. 수요일날 둘째가 이제 훈련소를 마쳤습니다. 이제 30년 전에 인드라가 훈련소 입사할 때는 면회만 되고 외출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밥 먹었던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로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입관 있잖아요. 그래서 인드라는 30년 전 군대를, 아무리 군대가 좋아지더라도 군대는 군대지,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무식적으로. 근데 많이 좋아졌다. 물론 훈련소 자체는 여전히 빡세게 일부러 분위기 만든다고 하는 건 비슷한데, 어쨌든 외출도 허용되고, 그리고 또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여자 교관도 있더라고요. 여자 교관도 있고, 굉장히 나름대로 재미있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굉장히 인상이 깊었다.
재밌었고, 예, 군대가 좋아지긴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둘째 힘내시고, 예, 어제도 전화 왔어. 이제는 뭐, 예, 저녁에 일과 끝나고는 이렇게 휴대폰을 준다고 합니다. 한두 시간 정도. 예, 그래서 이제 걱정을 안 합니다. 무사하고 건강하게만, 예, 하면 되고요. 군복무 열심히, 예, 해서, 예, 나라를, 예, 좌익파시로부터 잘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뭐 군대 갔다 오면 다 참들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다음 오집으로, 이 친구도 축구 선수였죠. 네, 그래서 1000m 수직 설벽에서 텐트 없이 나올라 하룻밤. 친구도 어떤가 사서고생. 그 다음에 이제 건설 4성급 호텔 대표가 17점 고깃집에서 장사하는 이유, 재벌이세도 이렇게, 예, 이렇게 산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죠. 예, 흥미롭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낙하산도 쉽지 않다, 낙하산도 등급이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재벌 2세라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문전비 같은 애들은, 예, 선대가 이룬 걸 다 말아먹는, 발정노면이나 문전비 같은 스타일은, 예, 다 말아먹는 망나니 재벌 2세라면, 어떤 재벌 2세는 그 아버지가 읽은 것이고 자기는 더 보다 나은 어떤 것을 꿈꾼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도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홍수환 선수, 홍수환TV, 남자의 완성 복싱, 남자의 완성 복싱 수트. 하필이면 또 그 재벌 2세는 자기는 정장을 잘 안 입는다. 또 남자의 완성은 수트다. 이태리까지 가가지고, 그리고 또 작업한 분, 아버님 친구가 이런 거 하신 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브레드TV, 2700년 동안 중앙아시아에서 살아온 유대인.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산골짜기, 카프카즈 산맥 산골짜기에 숨어들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뭐 음모론 중에 가짜 유대인론이 있잖아요. 그 뭐죠? 중앙아시아의 그 유대인들은 가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 음모론에 비판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최신 그러니까 여태까지 알려진 정설은 뭐냐면은 그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중앙아시아에 있던 유대인이 기독교와 이슬람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 하다가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왕실이 그 유대교를 선택해서 유대교를 개정했다. 그러한 것들이 주류였고, 그래서 얘네는 가짜다. 근데 이제 인드라는 그걸 인정하더라도 이들이 유럽에까지 온 것은 19세기에 들어서다. 러시아가 폴란드를 점령하고서부터, 원래 폴란드는 몽골 침략 직후에 스페인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이, 폴란드 재건을 위해서 폴란드에 와가지고 상당히 폴란드에 상당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중세 때. 근데 그 러시아에는 유대인이 거의 없었는데 러시아가 폴란드를 점령함으로써, 러시아에 비로소 유대인이 생긴 거죠. 그 유대인을 별개로 하더라도, 중앙아시아 유대인을 별개로 하더라도. 근데 이제 지금 최신 연구에 따르면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구약에 나타나는, 아시리아 왕국인가 거기서 끌려갔잖아. 그거를 이제
끌려가서 이란까지 갔던 사람들이 이제 이런 항해에서 풀려나서 상당수들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갔지만 상당수는 이란에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중동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유대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이란이에요. 근데 이란이 이슬람교를 채택하면서 이슬람 애들이 다 추출한 거야. 유대교도 추출하고 관용적이었다고 하지만 관용적이 아니었습니다. 의외로 관용적인 이슬람도 있지만 탈레반처럼 비관용적인 이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이쪽 애들이 기존의 유대교, 기독교 또 이렇게 메인 보컬 가게가 믿었던 과거의 조라스터, 이런 조라스터, 유대교, 뭐 기독교 다 축출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이 숨어서 카프가즈까지 가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갔다. 이런 게 최근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요. 바다사원님 어서 오세요. 오늘 막 얘기하려니까 간만에 방송하려니까 자꾸 까먹네. 어쨌든 저는 가짜 유대인론을 비판적으로 굉장히 비판했죠. 줄곧. 그 다음에 설사 역시도 거기에는 나름대로 다 역사가 있다. 이런 게 이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될 꽉. 사약은 아무나 못 먹죠. 사약이 영화나 드라마만 보면 운전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역사적 사실을 좀 알고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그렇다고 해서 사약 먹고 피토하는 것도 재밌잖아.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극적 효과를 위하는 것들은 이해하면서 보는 것이 좋다. 역사 함께 보고 영화를 보고서 그게 다 역사로 착각해서는 안 되겠다. 운전비가 된다. 좌익파쇼가 된다. 우익파쇼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다음 벽속의 빈틈,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을까 시리즈죠. 이 친구의 견해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죠. 저도 몇 가지는 좀 비판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벽속의 빈틈 재밌어요. 나름대로. 네, 국토전략 AI가 선정한 한국의 국제도시 좋고요. 미래 국제도시. 그 다음에 노르웨이 산에서 한국 남치 선물 만들기. 엘프네 엘프. 근데 천재견 사월이 이 누나는 개도 좋아하면 고양이 더 좋아합니다. 아무 때나 들이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고양이는 하루에 한 번 자신이 필요할 때만 들이대는데 요즘 미카는 완전히 저를 너무 이렇게 자동 안마기로 인식해가지고 하루에 2번 정도 들이대요. 옛날에 한 번 정도 들이대는데 요즘은 하여튼간 저는 애견 유튜버 중에선 유일하게 천재견 사월이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축구 얘기는. 빌리조야, 누노 라쿠스. 빌리조의 노래 좋죠. 그 다음에 오트켄, 시베리아 밴드죠. 또 이 친구들. 이제는 이제 일본에서만 이렇게 좀 인기가 있는 줄 알았더니 어떤 서양권에서도 요즘 어떻게 이쪽에 좀 층이 형성됐나 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자 이 친구들 또 일본에서는 이제 락이죠. 이런 애들이 있다. 보시면 되고 재밌죠. 인간. 다른 노래들은 별로 들을 게 없는데 이 노래는 괜찮네요. 이 곡은 괜찮아요. 옛날 감수성. 인들아 락을 좋아했잖아요. 옛날 감수성 떠오르게 하네요. 그 다음에 지민 빌보드 1위. 이거 굉장하네요. 난 1위 할지 몰랐어. 지민이가
네, 인드라 지민이 좋아한다 그랬죠. BTS에서 가장 사실 좋아하는 친구가 비지민이다. 뭐 like crazy.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민이는 좋아하지만 like crazy는 인드라 취향은 아니에요.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고, 인드라 취향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지민이가 뭐 이렇게 뭐 무슨 발성 무슨 뭐 사고 쳤다 음방 발송, 예, 앵카 앵콜 저뭐 앵카 앵콜 라이브가 논란이 됐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뭐 이 친구가 옹호하는 거죠. 지금 그 악플러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시고. 근데 저는 악플러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뭔가 이런 것도 하나의 지민이를 위한 어떤 뭐랄까 노이즈 마케팅이 아닌가까지, 일부러 엠카에서 저렇게 삑살이 나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소소한 음모론, 이런 게 해보게 돼요. 지민이 괜찮아요. 이미 지민이 이미 라이브에서 이거 뭐죠? 그 봄날 불렀던 라이브, 여기서 다 입증이 됐고, 뭐죠? 이게 티니데스크에서 이미 티니데스크가 어떤 데인데 여기서 이렇게 저 립싱크하면 큰일 나는 그 어떤 세계가 인정하는 그 프로예요. 티니데스크 이런 데서 라이브로 한 건데 뭐 지민이가 음치다. 이거 노이즈 마케팅에 일부러 그런 거 한 것 같아. 지민이 1위 만들고, 그리고 뭐 정국이 얘기하는데, 정국이도 뭐 그 인드라 나타샤가 BTS 팬이어가지고 이쪽에 정통한데, 정국이가 새벽에 막 저렇게 막 6시간 라이브 한 게 여자친구가 헤어져서 그렇다 그런 썰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그때가 노래도 새벽에 인드라 노래하는 거 들어봤거든, 정국이가. 그래서 목이 잠겼나 뭐 이렇게 했더니 나타샤도 뭐 다른 건 아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즉석해서 술 몇 잔 먹고 부르다 보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정국이가 음치입니까? 아니죠. 음치는 인드라지.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NCT 아스파 파리에서 이것도 소화하기 어려운 어떤 곡을 또 댄스 커버했고, 이건 터키죠. 르세라핌 곡을 또 소화했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